그래서 결국은 나서는 주체가 바로 국가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후법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풀어볼까 해요. 지난주에 칼럼을 좀 쓰기도 했는데요. 한 달 전쯤에 제가 한 기업의 오프라인 유통사였는데 특강을 하러 갔었습니다. 월요 회의를 앞두고 조금 기분이 약간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경우는 매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런 기후 변화가 앞으로 일상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오프라인 유통회사를 포함해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CEO나 오너 중에서 앞으로 몇 년, 10년 후, 20년 후 기후변화가 상당히 일상화되었을 때 이런 우리 산업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사실 해외에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낸 세계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제가 아주 놀랍게 본 자료가 있는데, 이제 2030년이 되면 습구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습도와 고온이 동반되는 습구 온도, 이 습구 온도가 이제 35도를 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야외에서 한 대여섯 시간 밖에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뭐 7월인데 갑자기 스콜성 기후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피부로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유통회사다라고 하면 장마는 계속 길어질 거고 폭염은 심해질 텐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봐오고 뭐 이렇게 장을 봐오고 하는 것들이 이런 패턴이 계속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노동 생산성이 엄청 많이 줄을 거기 때문에 야외에서 뭔가를 하는 건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사업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기후와 매출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계에서 얼마만큼의 연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이런 전문 경영인 대다수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국내 대기업 전문 경영인의 임기가 조사 결과를 봤더니 한 3.6년입니다. 오너 대표이사의 경우 한 11.7년이고요. 3.6년 안에 재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업 패턴이 바뀌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짠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기후 리스크를 챙기는 게 과연 누구일까? 기업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너 경영인의 경우, 아니면 주주들의 경우 상당히 이게 앞으로의 미래에 닥칠 나의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의 경우, 여기 내 회사가, 내가 몸담고 있을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원들의 경우, 이게 되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될 거고, 근데 이 사람들 또한 앞으로 다른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퍼스트 무버로 나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기후와 기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죠. 그것이 예견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할 게, 목초지가 있는데 마을에서 다 같이 쓰는 목초지인데 너나 나나 다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결국 그 목초지는 황폐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쓰는 공기, 물, 기후, 이렇게 다 같이 쓰는 공유지의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이기심 앞에서 고갈될 수밖에 없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누가 해결하지? 그래서 기후 관련한 NGO들이 그 전에도 계속 나서고 있었죠. 근데 이 기후 NGO들의 경우, 저도 뭐 환경단체에 좀 있었지만, 보통 정치적인 올바름, PC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고, 뭐가 멸종이 된다, 뭐 북극곰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뭐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게 안 되면 뭐 이제 탈석탄을 안 하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식의 수치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위기 상황을 알려왔죠. 하지만 세상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업도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세계의 기후를 촉진하는 상당수가 기업을 포함한 산업이잖아요. 이런 산업 때문에 벌어진 게 있는데, 이런 산업을 그럼 바꾸는 게 과연 그 주체가 누구일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비즈니스 생태학의 폴 호켄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걱정에 시달릴 때 환경 문제는 저 멀리 보이는 흐릿한 미래의 문제일 뿐이다. 기르는 개가 없어지고 애들은 막 싸워대고 저녁밥은 타고, 지금 PTA라고 하죠. 그 학부모
학부모 회의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 늦게 오고 아이를 돌봐줄 부모는 안 오고 카펫에 수프까지 엎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똑똑똑 하면서 여론조사원이 찾아가지고 지금 저 동네 외곽에 쓰레기 매립장 이거에 대해서 이걸 조성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묻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눈앞에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생존 경쟁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너무 급급한데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서는 주체가 바로 국가인 거예요. 파리 협정이라는 게 그래서 맺어진 거고요. 국가 말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거죠. 지난주에요. 24일자로 EU 유럽연합의회에서 기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속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한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겠다라는 탄소 중립 대륙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통과된 겁니다. 네, 현지에서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어떤 기후와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규범이자 자율적인 규제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왔다는 거죠. 법이라는 게 뭐죠? 안 지키면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 규범 안으로 들어온 거,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게 상당히 달라진 거죠. 말하자면 형질 전환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이 많이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임팩트원에서 계속 그런 기사를 써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규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IMF에서 탄소 가격이 $75가 될 거다라고 이런 식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원가의 섀도잉 프라이스 형태로 해서 이렇게 탄소 가격을 자꾸 붙이는 이런 형태의 규제가 앞으로 될 경우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 탄소라는 것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독일의 화학회사 바스프가 올해 연말까지 자기들의 제품 45,000개 전체에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작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물품을 살 때요. 영양가 이렇게 칼로리 표시하잖아요. 그것처럼 탄소 칼로리 이런 칼로리들이 표기가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날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